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리버풀 대 위니옹 SG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로파 조별리그에서는 철저하게 로테이션을 돌리는 중이지만 그 로테이션 멤버들마저도 유로파 레벨에서는 탑클래스다. 지난 토트넘전에서 퇴장당한 커티스 존스와 조타도 이 경기에서 꽤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전망. 토트넘전에서의 결과는 아쉽게 되었지만 일단 토트넘전 과정 때문에 이 경기에서 미치는 영향은 리버풀에게 꽤 웃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질로아스 입장에서는 리버풀이 생각보다는 선제골 실점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이용해 볼 수 있는데 그나마 6경기 5골을 넣고 있는 에크레트의 이탈로 인해서 이마저도 불투명한 모습. 사실 생질로아스의 플랜은 공을 소유하는 시간을 늘리면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플랜도 리버풀과의 전력 차이를 생각하면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리버풀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다. 일단 로테이션을 돌리더라도 존스나 조타도 이번 경기에서 뛸 가능성이 높을 리버풀이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할 것. 게다가 생질로아스는 주포의 이탈로 인해서 전방에 힘도 제법 빠진 상황이다. 리버풀의 핸디캡 승리도 무난하게 노려볼 수 있을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툴루즈 대 LASK 린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상당히 실리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도 있다. 코스타의 징계로 인해서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1차적으로 챙겨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올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 호전성이 덜한 모습도 자주 보이는 중. 사실 린치의 공세적인 기동력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공간을 주지 않는 보수적인 운영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리그에서는 상당히 공격력이 좋은 편에 속하지만 생각보다는 유로파에서 골이 잘 터지는 양상은 아니다. 리버풀을 상대로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지린스키와의 플레이오프에서도 넣은 두 골은 모두 행운이 따라주었다는 평가. 툴루즈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선다면 린치의 기동력도 이번 경기에서는 보장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툴루즈의 승리를 기대해보겠다. 물론 상당히 수비와 역습 성향으로 나올 것이라 다득점 양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생각보다 린치가 유로파리그에서의 득점 성과는 좀 아쉬운 편이고 기동력을 봉쇄하는 데에는 올 시즌 툴루즈가 보여주고 있는 보수적인 운영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비아레알 대 스타드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무승부야 바에나의 조기 퇴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치더라도 여전히 성적에서 기복이 심한 것은 사실 그나마 홈에서는 상당히 득점포가 잘 터지는 양상이지만 렌이 빌드업의 핵심인 파레오를 저격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공격 수비가 모두 불안해질 것. 그나마 상대인 렌이 원정에서는 그다지 득점력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점이 위안일 것이다. 일단 비아레알이 팀 특성상 지공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라인을 끌어올리고 플레이를 해도 역습에 대한 부담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비아레알이 마냥 숙이고 들어가는 렌이 공략하는 대어려움이 없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렌이 원정에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원정에서 수비 능력은 상당히 좋아진다는 점은 장점. 한 골 싸움으로 간다면 비아레알의 결정력 기복을 노려볼 수 있을 듯. 렌의 승리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하다. 일단 비아레알의 파레오를 렌이 압박으로 저격해버리는 경우 공격과 수비가 모두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 물론 렌도 원정에서는 다소 득점력이 떨어지는 편이고 비아레알도 아예 수비는 팀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한 골 싸움으로 간다면 렌도 원정에서 좋아지는 실점 억제력을 통해 나름대로 할만한 양상을 만들 수 있을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AS 로마 대 세르베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일정이 원정이기는 하지만 칼리아리가 상대라 이번 경기에서도 주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확실히 호흡이 괜찮아진 디발라, 마이너스 루카쿠 마이너스 펠레그리니 조합은 문제가 없겠지만 요렌테의 추가적인 이탈이 있는 수비진은 여전히 변수가 될 수 있을 듯. 세르베트도 서서히 이선 자원들이 복귀한 상황이라 한 골 정도를 실점한다고 생각하고 화력으로 밀어버리는 편이 나을 듯 하다. 일단 이선 자원들의 복귀로 인해서 최근 두 경기에서는 나름대로 화력을 잘 보여주는 중. 하지만 1차전에서 슬라비아 프라하를 상대로 박스 안으로 거의 진입을 못하는 등 체급 차이를 극복할 만한 상황인지는 의문스럽다. 애초에 아직도 전반부터 실점을 하고 시작하는 수비적인 약점은 여전한 상황이라 경기 주도권을 쥐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세르베트의 이선 자원 복귀는 꽤 반갑고 로마도 300 구성에서 난항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세르베트가 여전히 선제골을 허용하고 경기를 시작하는 특유의 고질병은 여전한 상황. 로마의 스리톱 호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5번째 경기 몰데 대 레버쿠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체급 차이가 상당하다. 이미 갈라타사이를 상대로 했던 챔스 플레이오프에서도 상대의 전력과 공격적인 페이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2연패로 물러난 만큼 몰데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에 직면한 상태. 그나마 리그에서는 홈 원정을 가리지 않고 기대 득점을 늘리는 편이나 갈라타사라이전에서는 22개의 슈팅을 기록하고도 오픈플레이에서의 성과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 주말 쾰른전이 있기는 하지만 알론소 감독은 주전들을 후반에 빼주면서 체력 관리를 해주는 편이지 선발 명단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는 편이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보니페이스, 비르츠 등 주전 선수들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애초에 1대1 상황에서 강하고 화력이 잘 통하는 상황이라서 전반에 이미 승부를 결정지어 놓고 후반을 여유롭게 풀어가는 식의 운영도 충분히 가능하다. 레버쿠젠의 승리가 유력할 것. 일단 몰데가 체급 차이가 나는 상대의 공세적인 플레이를 잘 억제하는 양상은 보여주지 못했고 레버쿠젠도 굳이 리스크를 지고 로테이션을 선발 명단부터 바꿔버리는 양상은 아니다. 그나마 노르웨이의 추운 날씨로 인한 레버쿠젠 선수들의 적응력이 변수지만 일단 가지고 있는 전력 자체에 대한 차이는 큰 편.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